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학원의 신도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신도고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보고 굉장히 좀 크게 상심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좀 같이 보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부터 볼게요. 시험 범위는 일단 뭐 1학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과서 두 개 과죠. 5과와 6과의 이제 본문 내용과 그 다음에 2022년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신도고가 지금 뭐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하나씩 이렇게 뒤로 밀려서 보통은 중간고사 때 9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신도고는 이렇게 하나씩 뒤로 밀리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포함했고요. 아마도 기말고사 때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채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모의고사까지만 원래가 기본적인 그런 시험 범위지만 또 4개의 지문을 또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험 범위에. 그래서 2019년 9월 모의고사 중에서 이렇게 4개의 지문을 추가해서 1학기 때보다는 공부를 해야 할 지문의 개수가 약간 늘었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 범위 양이 많은 편이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시험 범위로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뭐 주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문제 구성하고 유형을 좀 볼 건데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기 문제죠. 그래서 모의고사 2022년 6월 모의고사였죠? 6월 모의고사의 듣기 문제들을 활용해서 6개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영문 보기로 전체가 다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개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의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익숙해져 있어야 어렵지 않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알다시피 듣기 문제는 듣기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듣기의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약간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만 활용해서 선택지를 다 해석하고 문제를 푼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기의 내용이 나올 때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듣기의 내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걸 미리 좀 메모를 해두세요. 그 해당 번호에다가. 그래야 나중에 이제 듣기가 끝나더라도 이 몇 번 지문은 이런 내용이었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천천히 선택지 확인해 가면서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듣기 하면서 메모하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 시험 볼 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부터 이제 독해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교과서 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 5과를 활용한 문제가 연달아서 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어휘 문제 출제됐고요. 어순배열, 그러니까 뭐 신도고의 시험 특징이 객관식만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술형 시험이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 이게 참 서술형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순배열이 바로 영작 문제죠. 그래서 단어들을 주고 그 단어들을 이런 의미로 영작을 할 때 몇 번째 올 단어는 어떤 것인가요? 해서 선택지 1, 2, 3, 4, 5에 그 해당 단어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니까 결국 문장을 영작할 수 있어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서술형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용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순 배열 연습이라든지 영작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는데, 자, 보이시나요? 개수 고르기가 출제가 됐어요. 올바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로 완벽하게 내용을 알고 완벽하게 이 보기함들을 다 해석이 가능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어법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모두 몇 개인가요?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결국 어법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좀 안일하게 준비를 했던 1학기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가 되는데, 자, 어법 문제 또 마찬가지로 2개 고르세요. 그러니까 다 판단해야 되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 그 다음에 자, 어휘 문제도 2개 고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순배열 문제가 나왔죠. 영작 문제입니다. 뭐 객관식의 탈을 쓴 서술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과서 6과 문제 출제하면서 다시 어법을 출제했는데 몇 개인가요? 또 이런 문제 출제했어요. 전체를 다 OX 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또 19번인데요. 자, 일치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 교과서 6과였고요. 자, 불일치하는 것은 몇 개인가요? 어순배열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의 탈을 쓴 서술형 문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지문들로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지금 비고란에 거의 빠짐없이 어법 몇 개인가요? 어휘 영영풀이로 출제를 했고요. 난이도 굉장히 높게 출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휘 옳은 것 4 고르세요. 그 다음에 불일치 2개 고르세요. 순서를 보통 A, B, C 단락으로 잘라서 출제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 문제 유형인데 한 문장씩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순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지문에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문제 구성하고 유형들을 좀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은 1학기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시험을 생각하고 딱 그 정도의 준비만 했던 친구들은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학교 시험, 내신 시험은 수능과는 다르게 수능에서의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지만 우리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등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게 되는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뭐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느냐를 확인한 후에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점수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다행이죠. 남의 불행이 나에겐 행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점수가 더 많이 떨어졌다면 나는 괜찮게 시험을 보는 거고요. 점수가 뭐 떨어졌지만 뭐 비슷하게 뭐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평상시대로 본 겁니다. 내 주변 친구들보다 점수가 더 많이 떨어졌다 라면 그건 내가 시험을 이번에 못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점수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 등수에 따른 등급을 꼭 확인하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총평을 좀 해보면 영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그런 독해 유형의 문제가 다 출제가 됐죠. 그리고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1학기 때 생각해서 1학기 수준으로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을 주었을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간고사 보고 충격받았다 그러면 그냥 1학기 때 시험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듣기에서 전문항이 당연히 영어 보기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 진짜 좀 심각했죠. 이번에 2개 고르기, 개수 고르기, 모두 고르기 막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뭐 어법 어휘 문제를 다 포함해서 뭐 내용 문제조차도 모두 고르기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구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뭐 사실상 영작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하는 그런 시험 유형이에요.
당연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몇 개인가요?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 시간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하나하나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챙겨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그런 시험이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교에서 100점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뭐그 정도로 좀 상위권의 학생들도 이렇게 점수가 다 떨어진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졌다고 1학기 때보다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까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험을 봤는지 그걸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당연히 시험 범위 전체를 이번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범위에 대한 완벽한 어휘를 좀 학습해야 하죠. 그래서 어휘 문제조차도 뭐 이렇게 모두 고르세요, 2개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휘 학습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 절대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같이 할 거지만 특히나 반이어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쉽게 반이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저와 함께 공부할 때에는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이 양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 그럼 이제 내용 학습 하셔야 되죠. 이 내용 학습이라는 거 당연히 해석 연습을 통해서 범위에 있는 모든 문장의 해석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지가 헷갈린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용을 좀 더 오래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 요약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단락별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들 지문별로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좀 요약을 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오래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 충분히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완벽한 어법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뭐 해석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어법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스트도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법 특히나 모두 고르세요 몇 개인가요? 이런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모든 선택지들을 확실하게 OX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 전체의 문장의 구조가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학습이 끝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험 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확인하기 위한 그런 변형 문제들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개인별로 좀 본인의 수준과 능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필요한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학습이 돼 있다. 저는 그래서 한 세트 정도만 배운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는 변형 문제를 제공해 주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변형 문제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중간고사 보고 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그거에서 저도 시험지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첫 번째 든 그런 생각은 친구들이 굉장히 시험을 보고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1학기 때 비교해서 정말로 좀 많이 높아졌고요. 예상이 되는 건 이제 기말고사 내 확실히 중간고사보다는 좀 난이도가 확실히 낮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또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 시험 이런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 2022년도 1학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같이 준비를 해서 기말고사 원하는 성적 꼭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신도고 담당 김상백 선생님이었고요. 다들 열심히 기말고사 대비합시다. 화이팅!